지난 11월 20일 쿠팡이 처음으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건 이미 한참 전인데 왜 이제야 알린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정작 책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 임시 대표만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러다 쿠팡이 영업정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쿠팡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편리한 쿠팡 말이에요. 오늘은 감정은 빼고 사실과 기록만으로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쿠팡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새벽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놓여있고,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쓰던 쿠팡이 우리 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따져보니까 단순히 대기업 하나가 또 사고 쳤네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쿠팡은 이제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이 됐거든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정리해볼까요? 쿠팡은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유출된 정보가 만만치 않았어요. 고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까지 유출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새나갔는지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쿠팡 회원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난 숫자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쿠팡 측 설명에 따르면 이미 10월 중순쯤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는 한 달이 넘어서야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쿠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쿠팡이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유출 경로였어요. 해커가 외부에서 침입한 게 아니라 쿠팡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새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협력업체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국회에서 쿠팡 책임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정작 나타난 사람을 보고 다들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 12월 17일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었어요. 김범석 쿠팡 잉크 의장,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책임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6명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대신 나온 사람은 해롤드 로저스라는 외국인 임시 대표였어요. 쿠팡 잉크의 최고 관리 책임자이자 법무 책임자라고 하는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져보니까 이건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되더라고요.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대신 영어로만 답변하는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업들의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문회장 분위기를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해도 로저스 대표는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쿠팡 본사가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특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쿠팡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는데도 한국 국회 요청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태도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업일안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쿠팡은 16일이나 지나서 공시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번 사고는 SEC 기준상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다고 해요.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쿠팡 측은 나중에 사회적 관심이 커져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공시했다고 해명했는데 국회랑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어요. 만약에 관심이 커지지 않았으면 계속 숨기고 있었을 거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왔거든요. 바로 영업정지라는 단어였어요. 정부가 진짜로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를 검토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대요.
첫째, 계정 도용으로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피해 회복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셋째,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넷째,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칼을 빼들 수도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쿠팡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쿠팡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어르신들도 로켓 배송 편하다고 많이 쓰시는데 갑자기 못 쓰게 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과징금이랑 개선 명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한 기업에 맡기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따져보면 쿠팡은 우리 주소를 알고 있고 결제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뭘 사는지 생활 패턴까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쿠팡이츠로 뭘 먹는지, 쿠팡 플레이로 뭘 보는지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믿고 맡겼던 건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대요. 쿠팡 탈퇴한다, 다른 데서 주문한다 이런 분들이 생기긴 했는데 막상 카드 결제 금액을 분석해보니까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마땅치 않고 가격이랑 배송이 여전히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좋으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공룡 플랫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너무 커진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살아오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편리함은 좋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편리함조차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이 잘못했으면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고 정부는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우리 소비자들도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기업이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려고 하지 않고 바로 알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쿠팡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런 자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하나의 사연으로 남아서 우리가 편리함만 쫓아가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회 속 진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